그래서 네거티브 멈춘다 뒤에 물음표를 넣어봤습니다. 장남 특혜 입원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저희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 1시간 뒤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자,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 2시간이 채 안 돼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은 아니 이거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다. 리더가 술 마시고 황간 내시들이 장난치면 나라가 망했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네거티브 중단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현재 여야 간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이 얘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SNS에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 윤석열과 술의 정치라고 술 먹는 리더다라고 비판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복식 있게 물어보죠. 전인규 의원님, 네.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 2시간이 안 됐는데 저 말은 윤석열 후보를 콕 집어서 비판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역사적 사례를 얘기한 겁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나라가 망했을 때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 당시에는 네거티브를 중단한 상태였고 일단은 술을 마시거나 황간 내시들이 이렇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나라가 망하더라라는 옛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네거티브다라고 하면서 마치 네거티브를 한 것처럼 인정하게 됨으로써 네거티브를 한 것처럼 되는 꼴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네거티브를 중단 선언을 하고 나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일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보단 내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주장해왔던 네거티브 사실들이나 그리고 무속 의혹들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다 뺐습니다. 예. 공보단 차원에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다 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것도 네거티브까지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박정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어제 저 네거티브 안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 시간에 들었잖아요. 저희 돌직구쇼에 속보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딱 생각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네거티브 글쎄 얼마나 안 할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는 맞췄어요. 또 하나는 저는 그래도 최소 오늘까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루는 갈 줄 근데 알았다. 2시간 만에 저렇게 되는 게 또 하나 틀렸어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이재명 후보 글쎄요. 네거티브의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저게 네거티브예요. 요즘 술 먹고 환간 내시가 어떻게 됐고 이게 네거티브지 뭐가 네거티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선 지면 감옥 간다. 예. 누가? 근데 이것도 술 먹고 어떻게 환간 내시 누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님의 특유의 화법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닌가. 대선 끝나면 이재명식 사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희 당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야당에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게 네거티브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말을 또 뒤집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조선시대 역사 얘기한 건데 찔렸냐라고 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뿐만 아니라 논란이 됐던 대목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고 2시간이 채 안 돼서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응. 그게 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한동훈 검사 지금 재직 중이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에서 이거 확인 못합니까? 저 대화가 어떤 맥락과 어떠한 시기에 어떤 취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네. 제가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쇼라는 것이 90분 만에 입증된 것, 네거티브 중단쇼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길 바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네거티브인지 아닌지 여야 간의 이견이잖아요.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약간 소제목은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외쳤다. 우리 네거티브란 무엇인가? 자, 토론 한번 해보죠. 이거 네거티브입니까? 아닙니까? 네거티브인지 아닌지는 각종 선거 국면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예. 양 후보 모두 각자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은 대장동 의혹과 형수 욕설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고 한쪽은 고발 사주나 처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측 모두 공격을 하고 싶을 텐데 그 공격의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근거가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는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를 두고 또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예.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거나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빠질 수가 없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하지만 각종 의혹 제기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온전하게 배제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느 공격이나 네거티브적 요소는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입장에선 이건 네거티브다. 자, 그럼 기자 출신의 교수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소영 교수님, 앞서 두 개의 장면을 봤어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리더가 술 먹는다, 나라 망한다라는 후보의 발언. 법사위에서 아예 김건희 씨 야당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사적 대화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녹취록 일부를 김용민 의원이 아예 틀어버린 것. 기자 출신께서는 어떻게 봤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네거티브고 어디까지가 검증인지가 쉽지 않은데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인 그런 상황이에요. 아, 사실. 내검 남내. 네, 그런 수준인데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를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예. 왜냐하면 본인도 한 2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물론 주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혹은 박근혜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했고요. 또 2시간 만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틀었죠. 물론 김건희 씨 발언에 어떤 의혹이 있고 그것을 검증하고 싶다면 제기할 수는 있으나 예. 굳이 녹취록을 틀었어야 했나? 그것은 곧 김건희 씨 그 사라져가는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의 어떤 파장을 다시 불씨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에 가장 취약한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가 잘 먹히려면 나는 깨끗해야 돼요. 상대방은 네거티브가 많고 나는 네거티브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아, 이 네거티브 전략의 필수 요소는 네거티브를 하는 쪽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역공을 당하지 않는데 거의 이제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걸 때마다 똑같은 논리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걸로 역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공격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흠씬 네거티브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갑자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니 좀 공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후보가 2시간 만에 약간 입장을 바꾼 듯이 보이니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하는 줄 알았지. 정말 안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결심을 하고 네거티브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 결국 그것이 별로 파장이 없는 그런 좀 예. 흐릿흐릿하게 이제 흐려져 버리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그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존경할 줄 알았지. 이게 한 2탄, 3탄쯤 된다. 이런 식의 냉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그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상대방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판하는 것까지 모두가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을 트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틀 전, 3일 전, 적어도 일주일 전에만 나왔어도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닐 수 있고 검증의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한테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연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검찰총장이 물러난 지 1년이 채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1년 뒤에도 지금까지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한테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도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연락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잠깐만 너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하고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해. 그러니까 뒤에서는 무언가 계속적으로 이 의혹을 부풀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법사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지금 저런 식으로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표를 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저렇게 입김이 센데 이것이 만약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저런 논란을 휘말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검증 차원에서 이 녹취를 튼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90분 만에 말을 바꿨다 이런 게보다는 당연히 검증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의 검증이다. 대상이다. 예. 자, 그럼 박정환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MBC를 통해서 녹취록이 다 나왔고 친여 성향의 열린공감 TV,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던 얘기예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한직에 또 한직에 또 한직까지 가서 사실은 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무슨 카톡 대화가 300번 나왔다 그런 거 옛날에 수사했던 기록을 가지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 녹취를 중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녹취를 들고 한쪽에서는 별건 수사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은 하나 들고요. 예. 자, 두산건설을 통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주면서 특혜를 줬냐 안 줬냐. 대장동 설계를 하면서 측근들 내지는 주변 몇몇한테 그 엄청난 돈 잔치를 벌리게 해준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건 검증이에요. 근데 저렇게 이미 지난 얘기 그다음에 뭐 일반 국민들이 들어서 엄청난 파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국회에서까지 틀고 좀 전에 후보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정치 쇄신한다고 얘기했던 것 다 없애버리고 또 녹취록 들고 또 무슨 술 얘기하고 환관 내시하고 뭐 게으르단 얘기하고 이런 게 바로 네거티브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알기를 너무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지금 한 얘기 네거티브 안 한다고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 돌아서자마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저런 일 하는 것 보면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네거티브라는 정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번 선거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좀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선거에 너무 몰입을 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선거고 어떤 게 국회에서 하는 의정 활동인지 약간 헷갈리는 이 혼용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검사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검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현직 검사,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지금 그 민간인에 의해서 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지적되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견제하고 누가 이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거안에 매몰되지 말고 혹시나 한동훈 검사가 그 1년 전에 사표를 썼던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통화를 해서 혹시나 모를 일이 생기더라면 이건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거랑 혼용해서 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한동훈 검사가 한직인데 어떤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전관예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뭐 판사 출신이니까 사법계에서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정관예우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는 부분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거티브라고 보십니까? 즉 이재명 후보가 또 말을 바꿨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적인 검증의 정당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정치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을 3040의 젊은 세대로 기용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 종로, 정치 1번지 종로에 공천하지 않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586이 용퇴해야 한다라는 정치 쇄신을 외쳐왔는데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입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